그날은 제가 3박 4일간의 워크숍을 마치고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워크숍 기간 내내 아내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었죠. 여보, 언제 와? 몇 시쯤 도착해? 아내는 제가 보고 싶다며 언제 오느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더군요. 저희는 한창 깨볶는 신혼이었기에 그저 아내가 저를 너무 기다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기도 했죠. 밤 9시는 되어야 집에 도착한다고 말해뒀지만 생각보다 워크숍 일정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한 시간보다 3, 4시간 정도는 일찍 왔죠. 일찍 온 김에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동네에 도착한 저는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디저트 가게에 들러 케이크를 샀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아내가 얼마나 놀랄까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이 묘하게 조용하더라고요. 잠깐 나갔나 싶은 찰나 안방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를 하는 건가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명은 제 아내 수정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아내의 절친인 은경 씨였죠. 은경 씨는 평소에 저희 집에 한 번씩 놀러 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와 있네 생각하며 문을 열려던 저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그토록 충격적인 대화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가 막힌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아내 한수정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기술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업무 특성상 수정 씨네 회사에 드나들 일이 잦았죠. 기계 부품 납품건으로 그 회사에 갈 때마다 담당자였던 수정 씨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수정 씨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외모를 지녔고 차분하고 일처리가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죠. 서글서글 싹싹한 것 같으면서도 한켠으론 묘하게 사람에게 벽을 치는 듯한 차가운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회식 자리도 잘 참여를 안 하고 바로 퇴근하는 칼퇴 요정이기도 했고요. 그런 도도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끌렸던 것 같고 호감도 느낀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자주 부딪히며 미운정, 고운정이 들 때쯤 제 마음속에선 어느새 수정 씨에 대한 마음도 커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수정 대리님, 이건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제 딴에는 정말 용기 내서 한 말인데 수정 씨의 거절은 단호하다 못해 매몰찼습니다. 아, 죄송해요, 준호 씨. 저는 딱히 지금 누군가 생각이 없어요. 아,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수정 씨에게 거절당했지만 수정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워낙 조심성 많은 성격 탓일 거다, 신중해서 그런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좋은 동료로 지내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그때 가볍게 밥 한 끼 해요. 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거래처에 갈 때마다 그녀가 좋아하는 라떼를 챙겨가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수정 씨의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서 수정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등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수정 씨도 처음엔 좀 불편해했지만 나중엔 그냥 편한 친구 사이로 잘 지냈죠. 사적으로 연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수정 씨네 아버지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로 누군가 한 명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기에 당연히 제가 간다고 했죠. 갑작스러운 부친상에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복을 입고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수정 씨를 보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수정 씨에게도 인사를 하고 수정 씨네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차까지 쓰면서 빈소를 지켰습니다. 수정 씨가 여러 번 그냥 가라고 했지만 제가 그냥 있고 싶어서 있는 거니 부담 갖지 말라고 했죠. 넥타이를 풀고 팔을 걷어붙인 채 음식도 나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나섰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수정 씨의 어머니가 유독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든든하게 딸의 곁을 지키는 제가 믿음직스러워 보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는 저뿐만 아니라 은경이라는 수정 씨의 절친도 와 있었습니다. 은경 씨는 수정 씨의 오래된 절친이라던데 그래서인지 거의 가족처럼 헌신적으로 굴었습니다. 그녀는 수정 씨 옆에 딱 붙어서 수정 씨와 같이 껴안고 통곡을 하고 있는 내내 수정 씨 곁을 지키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참 멋진 우정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수정 씨의 어머니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닙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마음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위로해드렸죠. 아버지의 장례를 계기로 수정 씨 역시 저에게 큰 의지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저를 좋게 보신 어머님의 권유도 있었던 모양이고요. 결국 굳게 닫혀있던 수정 씨는 마음의 문이 열렸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은경 씨와도 격이 없이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은경 씨는 성격도 쿨하고 유머러스해서 같이 있거나 대화를 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이도 셋이서 비슷했기에 금방 친해졌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며 잘 어울렸습니다. 수정 씨랑 둘이서 데이트하는 것도 좋지만 은경 씨와 같이 다니는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이제 은경 씨는 수정 씨의 친구면서도 제 친구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잘 만나오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저보다 오히려 수정 씨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수정 씨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수정 씨와 결혼할 마음이 당연히 있었기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 할 때 은경 씨는 꽃시장에 가서 사온 꽃으로 부케를 만들어 선물해 줄 정도로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도 우리 세 사람은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조짐이 보인 건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은경 씨가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죠. 보통은 만나도 밖에서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날은 제가 집으로 초대를 했고 음식과 함께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은경 씨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훌쩍 넘었더군요. 은경 씨가 이제 그만 가보겠다며 일어섰는데 창밖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택시가 잡힐 것 같지도 않고 설령 잡혀도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비 오는 것 좀 봐. 택시도 안 잡히겠는데? 그렇다고 저도 술을 마셨는데 운전해서 데려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경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은경 씨, 그냥 자고 가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신혼집에서 자요? 민폐죠. 민폐는 무슨, 우리가 남이에요? 수정이랑 둘이서 편하게 안방 침대 쓰세요. 저는 작은 방 가서 자면 됩니다. 아내 역시도 은경 씨를 말렸죠. 그래, 은경아. 오늘 그냥 자고 가. 아휴, 미안하네요, 준호 씨한테. 저는 괜찮다고 하며 이불 베개를 챙겨 들고 작은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방 바닥에 요를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거세게 들려 깊은 잠에 들지는 못하고 선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끼익 하고 미세하게 방문 경첩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선잠에 빠져있던 저는 그 소리에 설핏 눈이 뜨여졌죠. 그런데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인가 했는데 놀랍게도 은경 씨였습니다. 준호 씨, 자요?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반사적으로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안 자는데 이 방에 은경 씨가 왜... 엄청 당혹스럽더라고요. 제가 몸을 확 일으키자 어둠 속에서 은경 씨 역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치며 당황한 기색으로 말하더라고요. 어, 어머 미안해요. 수정이랑 저랑 술 한 잔 더 할까 했는데 혹시 준호 씨도 생각 있나 해서 죄송해요. 계속 자세요. 은경 씨는 횡설수설하더니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잠은 당연히 달아났고요. 뭐지? 방금 그 상황은?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죠. 은경 씨는 제 아내랑 한 잔 더 하려고 저를 부르려고 들어왔다는데 거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조용했습니다. 안방도 조용하고요.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찜찜하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시려고 부르는 거면 제 아내가 와도 되잖아요. 왜 은경 씨가 굳이 제 방에 들어온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친구의 남편이 자는 방에 그것도 새벽에 몰래 들어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의 공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고요. 저도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젯밤 일이 생각나 은경 씨를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더군요. 그런데 은경 씨는 간밤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평소처럼 멀끔한 얼굴로 웃으며 아내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너네 집 너무 편하다. 간밤에 푹 잤어. 한 번씩 자고 가도 되나? 준호 씨가 너무 싫어하려나? 신혼생활 방해한다고. 그 뻔뻔함 혹은 태연함에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일이 드문드문 생각났지만 그냥 실수였겠거니 했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할까 하다가도 별일 아닌데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은경 씨는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괜히 안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의 일은 그냥 묻어두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후로 은경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끈적하다고 해야 할까요? 수정이는 결혼 잘해서 좋겠다. 나도 준호 씨 같은 남자 있으면 바로 결혼할 텐데. 자꾸만 저런 소리를 농담 삼아 하는데 수정이는 웃었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흑심이라도 있는 걸까?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사실 아내와 연애를 할 때 3명이서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저희 커플 사이에 은경 씨가 낀 거기 때문에 은경 씨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경 씨에게 제 친구를 소개해 준다고 했고 실제로 한 명 소개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은경 씨가 저희랑 있을 땐 재밌고 활발한데 막상 제 친구랑 소개팅을 하니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도 단답으로 하다가 일어났대요. 엄청 냉랭했다고. 제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나 싶긴 했는데 어쨌든 은경 씨는 딱히 남자친구도 안 사귀는 것 같고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신 저희 데이트할 때는 자꾸 끼는 거예요. 그런 게 혹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괜한 일로 아내가 오해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내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죠. 저기 수정아, 은경 씨 말이야. 어? 은경이가 왜? 결혼할 생각은 없대? 갑자기 왜? 아니, 뭐 우리 나이가 이제 막 적은 나이도 아니고. 혹시 은경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 불편해서 그래? 그렇다기보다 은경 씨가 결혼 생각이 있거나 하면 주변에 소개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딱히 그런 생각이 안 보여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글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나 보지 뭐. 그래?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오랜 친구였으니까 그 전에 은경 씨가 어떤 남자들 만나왔는지 알 거 아니야. 제 말에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다정다감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아, 그래? 아내는 그렇게 오랫동안 은경 씨랑 친구였다고 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웃고 넘기더라고요. 아내한테 은경 씨가 이상하다고 넌지시 말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톡 까놓고 은경 씨와 제가 무슨 사이인 것도 아니고 은경 씨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서로 오해 생기고 기분만 상하게 될 것 같아서였죠. 그러다 그 후 그 일이 터졌습니다. 문제의 3박 4일 먼 지역에서 워크숍이 잡혔습니다. 워크숍 기간 내내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더 집요하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술은 많이 안 마셨지? 돌아올 때 정확히 언제쯤 와? 아, 마지막 날도 일정이 있어서 집에 도착하면 밤 9시 넘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 전에 좀 일찍은 못 오지?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왜? 아니야. 그냥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할게. 그렇게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의 그 꼼꼼한 확인이 저를 빨리 보고 싶은 사랑의 표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원래 있던 일정이 오전으로 당겨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디저트 가게에 들러 케이크를 샀습니다. 집 근처에서 시계를 보니 오후 5시더라고요. 원래 도착 시간보다 4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죠. 지금 들어가면 수정이가 얼마나 놀랄까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거실에도 아내가 안 보이고요. 어디 마트라도 갔나 생각하면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안방 쪽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내가 통화를 하고 있나 싶어서 귀를 기울이니 두 사람의 육성이었습니다. 목소리 중 한 명은 제 아내였고 다른 한 명은 은경 씨 목소리였죠. 은경 씨가 이 시간에 왜 왔지? 생각하며 안방문을 열려는데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수정아, 너네 남편 진짜 9시에 오는 거 맞지? 몇 번이나 확인했어. 빨라봤자 9시래. 걱정 마. 천천히 있다가. 그래야겠다. 오늘따라 헤어지기 싫어. 나도 그래. 자기야, 이리 와봐. 자기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으로 부르는 호칭이라기엔 목소리에 묻어나는 애정이 너무나 가득했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어지는 은경 씨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너 혹시 남편한테 진짜 마음 생긴 건 아니지?
같이 살다 보면 정든다잖아. 또 워낙 준호 씨가 너한테 잘하기도 하고. 만약 그렇다면 나는 깨끗하게 양보해 줄 수 있어. 네 행복이 우선이니까. 그러자 아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는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 사람이랑은 엄마 때문에 결혼한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나를 너무 걱정하시니까 효도하는 셈 치고 또 남들 눈도 있고 해서 결혼한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래, 어머님 마음도 이해는 가. 내 몸이 그 사람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은 너뿐이야, 은경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인 사이였던 겁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나를 그저 위장결혼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니. 친구라고 했으면서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안방 안에서는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번에 비 오던 날 너네 집에서 나 자고 갔잖아. 맞아. 그때 참 좋았는데. 준호 씨가 우리 같이 자라고 비켜줘서 한 방에 있었잖아. 그때 너무 좋더라. 한 집에 한 침대에 그러고 있다는 게. 게다가 옆방에 네 남편이 있다는 게 묘하게 스릴도 있고. 맞아. 그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참 좋았지. 그때 생각난다. 네가 혹시 우리 신랑 안 잘까 봐 감시하러 갔었잖아. 맞아. 자는 줄 알았는데 안 자고 깨서 누구세요 하는데 깜놀했잖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그날 그냥 얌전히 잤잖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비 오는 날 새벽 은경 씨가 제 방에 들어와 자요? 라고 물었던 건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내와 스킨십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러 온 감시였던 겁니다. 제가 깊이 잠들어야 둘이서 안방에서 마음 놓고 뒹굴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은경 씨가 상주처럼 울며 보여준 그 헌신적인 행동들도 친구의 우정이 아니라 연인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고, 은경 씨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만나지 않았던 건 제 아내가 바로 애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의 사랑 노름에 완벽하게 이용당한 꼭두각시였던 거죠.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안방 문 손잡이를 거칠게 돌려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 고함에 침대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속옷만 입고 서로 안고 있던 아내와 박은경이 비명을 질렀죠. 준호 씨? 여보! 두 사람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은경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보로 만들어? 내가 니들 사랑 노름에 이용당한 허수아비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박은경은 허겁지겁 옷을 껴입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 꺼져버려! 진짜 눈앞에 있는 그 꼴을 보는 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무슨 일 날지도 몰라서 다 꺼져버리라고 외쳤죠. 그렇게 두 사람은 허겁지겁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길로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올 수 없었겠죠. 저도 아내, 아니 한수정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바로 위자료 소송과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모님은 충격의 뒤로 넘어가셨고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한수정과 박은경이 장모님을 찾아갔는데 둘 다 꼴보기 싫다고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전화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실망시키기 싫어서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어. 당신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멀쩡한 제 인생을 기만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죠. 저는 아내와 상간녀인 은경 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지들이 잘못한 건 아는지 순순히 위자료를 토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다 퍼져 아내는 그 회사도 거의 잘리다시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아내도 군말 없이 바로 이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내지만 이제는 꼴도 보기 싫더군요. 그렇게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가 크고요. 너무 기막힌 일이라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일수록 오히려 털어내고 또 털어내야 그 상처가 조금씩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써보게 되었네요. 아직은 너무 힘들고 배신감에 사무치지만 언젠간 이 아픔도 무뎌지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 인생에 또 나타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제 마음속 상처도 희미해지길 바라고요. 저의 기막히고도 기구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